삼국시 읽기 191번 산에서 받아온 것 강미정 시인의 시입니다. 우선 처음부터까지 쭉 읽겠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점점점 위쪽으로 한 나무에서 점점점 여러 나무로 번져오는 바람 소리의 그라데이션 보았다.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일제히 흔들렸다. 안한점의 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얼굴 위로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손바닥을 펼쳐서 받으면 초록 그늘이었다. 저 아래에서부터 앙상한 나무가지를 휘감아 씩씩거리며 올라오는 겨울바람의 그라데이션도 연두색이었던 땅이 촘촘한 초록으로 나아가는 그라데이션도 마음의 눈이 손바닥을 펼쳐서 받았다. 나는 돌려줄 것이 없는데 산은 점층적으로 열리고 점층적으로 닫혔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점층법으로, 감정이 오고 점층법으로 계절이 왔다. 반환점의 긴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감탄에 물들어 숯불 속에 숨겼던 것을 보았다. 내 것이니 네가 도로 가져가라고 수풀을 열어 숨겼던 것을 보여주는 산. 내 것도 아닌데 오로지 내 것이어서 돌려받아 왔다. 그동안 산에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여름 수풀에서 보이지 않던 것과 가을 수풀에서 보이는 것은 같은 하나였다. 사이펀 2024년 겨울호에 이번 겨울호에 수록된 겁니다. 강미정 시인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1994년 시문학으로 등단했고 시집으로는 검은 잉크로 쓴 분홍 그 사이에 내 생각할 때 상처가 스민다는 것 타오르는 생이 있습니다. 이 시는요 산에서 받아온 것 이 시는 내가 이 시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사연은 이게 저겁니다. 트레킹에 관한 시, 그 등산한 거, 그죠? 그 산에 간 얘기죠. 산에 간 경험이죠.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트레킹을. 그래서 능력은 없어서 등산 뭐 멀리 뭐 히말라야 올라가는 건 못하지만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권하고 싶어서 2021년 7월부터 트레킹 다이어리라고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영월의 상과라데이 길 트레킹을 2022 7월 22일 날 했고, 그다음에 트레킹 다이어리 139번은 이거는 약간 관광 같은 거죠. 이런 걸 보고 이게 언제냐면 그 7월 2023년 6월 사이 한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은 내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아주 수십 년 동안 약한 트레킹이죠. 이런 정도의 트레킹을 굉장히 주말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트레킹 시를 보니까 산에서 받아온 것 제목입니다. 이 아래쪽에서부터 점점점 위쪽으로 강미정 시인의 시인의 능력이요. 아주 그 기교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점점점. 이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떨어져야 돼요. 점점점이. 여기서 밑에 빨간 줄이 이렇게 서 있죠. 이게 아래 한글에서 이게 쳐주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점점점을 떨어지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이 그라데이션 하는 그지? 그라데이션 하는 과정으로는 조금 그 묘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라데이션은 영어로 그레데이션 이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레데이션은 단계적 차이, 그지? 변화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 그라데이션 그러면 서서히 이런 뜻이죠. 바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천천히 미술 용어기도 하죠. 응? 서서히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응? 미술 용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라데이션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여기서는 그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데이션을 설명하는 이 본인이 하려는 이 그라데이션을 설명하려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점점점을 그냥 심심해서 잘못해서 문법을 몰라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라데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거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점점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요거 다시 또 좀 자세히 설명하면 문법인데 띄어쓰기 문법이죠. 띄어쓰기 문법을 주로 쓰기 문법의 사소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시인의 의도, 그의 제작 의도, 창작 의도, 제작 의도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강미정 시인의 시를 옛날에도 내가 어디선가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좋게 강미정 시인의 시 세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뭐 요란스럽게 나만 해도 좀 요란스럽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평화롭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있는 게 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지? 여기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는 또 문법을 어떻게 그라데이션 문법 이 점점점은 문법을 띄어쓰기를 띄어넣기해야 되는데 붙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 소리도 사실은 띄어야 되잖아요. 바람 소리 이렇게 띄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붙인 이유는 이거는 뭐냐면 바람 소리라는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라는 한 덩어리의 응? 똑같은 거죠. 한 덩어리의 개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음. 한 덩어리의 개념을 생각해 보라는 시인의 독자에 대한, 독자에 대한 뭐랄까, 초청, 권유, 그런 뜻이에요. 응? 권유라고 볼 수 있어요. 권유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바람 소리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게 그라데이션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그라데이션으로 느끼는 거는요. 이거 많이 안 다니면 이 산에 많이 안 다니면 못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느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점점 위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라데이션은 상승 기류도 있고, 그러니까 상승적이거나 하강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점점점,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점점 세지거나 점점점 저 누구야 강민정 시인의 그 문법 뭐 용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쓰죠. 점점점 세지거나 점점점 약해지거나. 이거는요. 약해지거나 하는 바람 소리. 이 바람은요. 산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같이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점점점 세게 안 불면요. 걷는 게 너무 좋은 시절이에요. 춥지, 그렇게 굉장히 온도가 뭐 영하 부근이니까 땀 좀 흘리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점점점 그라데이션으로 강해지는 쪽에 가면요. 춥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킹 하는 사람들, 트레킹 하는 경험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감각이란 말이죠. 감각의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바람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를 먼저 느껴요.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가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걸으면 못 느끼는데 조금 추워 그러면 알지만 조금 오래 걸으면요. 그 소리로 느낌을 느껴요. 그러니까 소리가 먼저 오고 감각이 뭐 나중에 오죠. 그러니까 특히 추위의 감각이 음, 소리가 먼저 오고, 그지? 소리가 먼저 오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돼서 점점 세지는 그라데이션 되면서 점점 세지는 소리가 먼저 오고 추위 감각이 나중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걸어보는 사람들은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나무에서 점점점 여러 나무로 번져오는. 그한 나무에서 부는 바람은 괜찮죠. 그죠? 그거 한 바람 싹 스치는 뭐 그런 건데 점점점 여러 나무로 번지는 바람 소리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가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보았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라고 설명하면 그냥 설명하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래쪽에서부터 점점점 위쪽으로 한 나무에 그 아래쪽에서 점점점 위쪽으로 또 한 수업 호흡이 이렇게 여기서 잘 끊어야 되는데 컴마가 없이 잘 안 끊어지죠.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발음이 막 흩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서 점점점 위쪽으로 하고 컴마를 딱 찍으면 여기서 컴마를 찍으면 안 찍힌 컴마를 찍으면 이 경험을 컴마가 경험을 자의적으로 시인이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빠지면 인데 어, 이렇게 빠지면 내가 읽을 때 독자가 읽을 때 호흡에 실수하듯이 어? 바람이 섞이는 음,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그런 하는 장치 같아요. 일부러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읽어야 돼요. 뭐 제대로 딱 읽으려면 원래 제대로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점점점 위쪽으로 한 나무에서 점점점 여러 나무로 번져오는 바람소리 그라데이션. 이게 정확한 읽기인데 컴마를 안 찍은 바람에 아래쪽에서 점점점 위쪽으로 한 나무에서 점점점 여러 나무로 번지는 바람소리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바람이 막 섞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섞이기도 하고 한 나무에서 여러 나무로 섞이기도 하고 그런 바람의 경험을 잘 묘사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만 말하면 요건 뭐냐면 여기까지 말하면 그 산길에서 걷다가 느끼는 바람 소리의 경험의 예, 묘사, 그지? 어떻게 보면 객관적 묘사 같아요. 묘사처럼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았다를 어, 이행에 이연에 그러니까 행이 더 연이죠. 이연의 첫 부분에 잘린 문장으로 그러지? 따로 띄워놨죠. 보았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인자히 흔들렸다. 그러니까 보았다 흔들렸다라는 동사. 그지? 보았다 흔들렸다는 묘사인데 그 흔들렸다 앞뒤에 뭐가 있냐면 보았다가 있어요. 그죠? 잘린 문장으로 시인 또는 페르소나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걸 강조하죠. 강조하면서 그런 경험에 독자가 동참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이걸 처음에 읽을 때는요, 이 보았다를 깊이 못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어요. 보았다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보았다가 그냥 말한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보았다가 그냥 경험의 진술이나 묘사, 개인적인 경험에 묘사로 그치지 않게 하는 인젠먼트 이게 인젠먼트라든가 영어로는 인젠먼트인가 그러니까 문장 단절 문장의 문장의 단절 기법이죠. 기법 두드러지는데 쉬면서 응?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점점점 이쪽으로 한남에서 점점점 여러남으로 번져오는 바람 소리의 그라데이션 보았다. 그죠? 이게 뭔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서서히 서서히 세져도 그러니까 두드러지면서 트래킹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도 지금 같은 겨울에도 가는데 겨울에도 추운 바람 추워서 추운 바람이지만 여름에는 비 때문에 폭우를 경험하지만 폭우만 경험해요. 더위죠. 폭우와 무더위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견딜 만한 거는 그게 무자비하지는 않다는 거. 자연이 너무 무자비하면 못 걸어 다녀요. 그지? 그래서 한국의 그 한국 사람들은 트레킹이 굉장히 좋은 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건강에도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트레킹 다이어리도 한 거예요. 이거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하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춥다. 뭐 그런 거예요. 요새 이제 이 겨울이 되면요. 이 트레킹 숫자가 너무 줄어서 트레킹 회사들이 그러니까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작 나가보면 나가서 정작 그러니까 스키장 가서 추운데도 하잖아요. 그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 강조된 이 시에서 일부러 영어 단어로 그것도 영어 단어를 갖다가 한국어식이지 한국어식 번역으로 번역도 아니죠 음차죠 음차로 그라데이션이라고 영어로 하지 않죠 그라데이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치 음차죠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음, 여러 번 쓰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라데이션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이 덥고 춥고 추운 춥고 둥 완전히 just right 그지? just right의 쾌적함은 아니지만 어? 인류가 어, 빙하 시대부터 빙하 시대부터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하든 견딜만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던 역사가 있다는 걸 트레킹 하는 경험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그지? 더워도 너무 덥지 않단 말이죠. 지난 여름엔 더웠었는데 그래도 30 몇 도가 돼도요. 그걸 피하면 그 나무 밑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또 견딜만 해요. 아침 저녁으로는 걸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번 여름에 겪었듯이 30도를 훨씬 넘는 음, 기온이 되면 응? 바깥 야외 활동을 자체를 할 수 없는 응?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았죠. 응? 무슨 소리예요? 이상기후, 그죠? 이상기온이나 등
이상기후. 이런 바람도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의 경우에는 폭풍이나 태풍의 상황에서는 야외에서 어, 트레킹을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는요, 그 기후 요새 있는 기후 위기, 그치?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의 상황을 즉 어, 좋아하는 트레킹을 더는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트래킹 문제가 아니는 사실. 이건 트래킹 문제가 아니에요. 트래킹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활동을, 일상생활을,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뭐가요? 뭐가? 그라데이션이라고 강조된 단어.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요새 우리 이 대통령이 좀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제, 그러니까 권력 집중, 권력이 부당하게 집중된 집중의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대 권력제도, 근대 국가제도, 제도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이 그라데이션으로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 한 사람에게 제왕적인 권력을 주는 바람에 발생하는 한국 대통령들의 그 잔혹사 또 하나의 기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시인이 있을 때, 이 강미정 시인이 있을 때 생각도 안 하던 건데 그거랑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았다가 그런 아주 심오한 얘기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인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았다는 다시 말해서 산문적으로 으로 보았다. I saw가 아니라 시적 상상력으로 상상력의 눈으로 보았다. 음, 말이 말로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그냥 물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그것도 바람 소리의 그라데이션을 보려면 당연히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만 보았다요. 근데 뒷부분을 가보면 그 뒷부분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일제히 흔들렸다. 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았다는 양쪽에 걸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일제히 흔들거렸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트레킹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식물적 상상력이죠. 그죠? 어, 나무의 일제히 흔들림이라는 식물적 상상력.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게 또 놀라워요. 뭐가 놀랐냐면 살찐 짐승의 꿈틀거림이란 단어로 설명했어요. 어? 이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이거를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동물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가 생각냐면은 이란 음, 처럼 처럼은 지교법이죠. 시의 법을 사용한 음, 상상력은 뭐냐면 식물적 현상을 동물적 상상력으로 팔찐 짐승의 꿈틀거리처럼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그 나무가리 막 같이 흔들려서 쫙 가는 거 있죠? 그게 윗부분을 보시면 우듬지 쪽을 보시면 동물의 그 등이 있죠, 등. 그죠? 그런 흔들림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동물적 상상력으로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한강에 채식주의자가 생각났어요. 채식주의자. 한강 채식주의자 좀 논란이 있죠. 그 소설이. 그 소설이가 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껄끄러워요. 채식주의자의 껄끄러움이 껄끄러운. 그래서 뭐 그거 갖고 이게 내 생각에는 성적인 묘사가 성향의 묘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이 껄끄러워할까? 껄끄러움의 원인이 이 식물적 상상력. 그러니까 음, 그 채식주의를 강조하다 못해 음, 자발적인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자체가 스토리가 주인공인 인간 여자의 행위로 집요하게 진행되면서 응? 그러니까 이 인간은 동물이잖아, 그죠? 그 동물의 의식적인 식물화 과정이 되는데 이게 다소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게 느껴지기 예, 예,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식물에 관한 그지? 식물에 관한 묘사에서 음?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리처럼 동물적 상상력을 동원함으로써 음? 이, 이 나무들의 흔들림을 바라보는 화자, 시인의 동물성의 본성을 뭐라고 할까? 포용하는 전략이 아주 신선했어. 보통은 이런 채식주의하거나 이런 식물이 중요하다, 자연보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물적인 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꾸로 동물적인 걸 포함했죠. 일부러 포함한 거죠. 살찐 짐승은 느린 꿈틀거림처럼 이런 식으로요. 어? 나무가 일제히 흔들거렸다. 게다가 이거 굉장히 지금 정확한 묘사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좀 위에 올라가서 이게 그리고 보세요.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일제히 흔들렸다. 요건 어디냐면 내가 작별하지 않는다. 예.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작별하지 않는다를 음, 이교수의 소설 읽기 2로 읽었는데 네,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 소설 한강의 소설에서 기억 남는 아주 기억 남는 단어가 우듬지였어요. 우듬지였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나무 꼭대기를 뜻해요. 꼭대기나 숲 꼭대기. 숲.
꼭대기 부분을 나무 꼭대기 부분이에요. 꼭대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쑥 꼭대기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사태의 상황의 총체적인 인식과 파악의 지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지금 내가 왜 갑자기 그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 생각하냐면 조금 전에 이 얘기 있죠. 요거 살찐 짐승의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일제히 흔들렸다. 요 문장은 하는 묘사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렇게 말하는 묘사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수우듬지, 그지? 수우듬지 볼 수 있는 어, 화자의 페르소나죠. 페르소나의 시점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어,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막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흔들려요, 일제히. 그건 어떻게 돼요? 나무 위쪽이 쫙 보여야지 되죠. 그러니까 수부듬지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반환점에 긴 의자에 앉아. 이 말이 말이 되죠, 이제. 그죠? 반환점에 긴 의자라는 거는 어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 있죠? 정상이죠. 반환점에 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이에요. 이 말 일부러 쓴 거예요. 얼굴 위로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 페르소나는 페르사를 통해 시인 강미정이 예, 말하고자 하는 건 어? 응? 말하고자 하는 차원은 말하고자 하는 차원은 필자의 인간경험 4단계론에서 1. 육체, 물질, 2. 정신, 이념, 3. 감정, 행동, 4. 영성에서 해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있으면 우선 육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람의 경험, 앞에서부터 말한 바람의 경험이 에서 볼 때 이 시를 시작한 바람 소리의 그라데이션을 어? 바람 소리의 그라데이션의 경험이 1. 육체나 2. 정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바로 그거가 지금 그 묘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화자가 페르소나가 그런 경험을 하는 장소와 어, 태도와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데 이 묘사를 보면 특히 눈을 감고 있으면이라는 조건절에 의하면 뭘 보는 것 같아요? 사, 영성의 차원에서 트래킹 음, 경험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어요? 얼굴 위로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우수수 반짝임이 뭐냐고. 그죠? 얼굴 위로는 경험이지만, 아, 아, 이 경험에서 영성의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영성의 경험은 인간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을 통해 느끼는 수밖에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육체인 얼굴 위로, 얼굴 위로 라고 어, 그 경로를 묘사하지만 그 경험의 내용은 음? 즉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는 것은 어, 정성의 차원에서만 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갑자기 왜 영성이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트래킹 경험한 게 중요해요. 트래킹 이는 뭐 트래킹뿐만 아니라 안전호흡이나 요가나 어떤 마라톤이나 마라톤도 그렇다고 그러네. 이건 안 해봤지만 어떤 육체적 이나 정신적인 운동이나 노력에 정말로 집중할 때 플로우라는 단어가 있죠. 플로우 라는 단어처럼 어, 쓸려가는 그죠? 휩쓸려가는 응? 느낌, 집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트레킹을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뭔가 다시 말해서 명상할 때 명상의 과정에서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벗어난 초시간과 초공간의 어, 차원에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나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죠? 하지만 그런 걸로 보이죠. 우수수 반짝이 쏟아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초시간과 초공간의 상황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손바닥을 펼쳐서 받으면 초록 그늘이었다. 여기서도 보세요. 손바닥을 펼쳐서 받으면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게 또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우수수 반짝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는 묘사가 어? 너무 초시간 초공간적인 영성의 차원에서의 묘사지만 이게 힘이 있는 건 그게 현실, 그 육체, 그죠? 육체, 물질의 차원에서 뭐예요? 발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손바닥을 펼치면 받으면 초록 그늘이었다. 초록 그늘도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초록 그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록색 그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초록색 그늘이 아니라 초록 그늘이라고 어, 지칭할 어? 초시간적 초공간적 경험 즉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응? 경험 손바닥을 펼쳐서 바르면 초록끈들이 똑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초록끈들이 똑 떨어지는 느낌,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말한다.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보야 알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참선을 설명할 때 김치라고 말해야 잘 모르고 정말로 김치를 먹어봐야 알듯이, 응? 그지? 영상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는 뭐예요? 이는 트레킹이나 등산의 경험도 마찬가지. 끈을 그거를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는 좀 힘들다 그래도 봄이 돼서 걸어다니면서 초록끈을 강미정 시인이 말한 초록끈을 이게 바로 초록그늘이구나 그런 생각. 그게요 뒤에 나와요. 어디냐면 뒤에 좀 미리 가보면 여기 반환점에 긴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감탄에 물들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반환점에 긴 의자에 앉아 여기 앉았죠? 여기 어디 있냐면 아까 말한요. 반환점의 기능자야. 여기 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근데 뭘로 경험해요? 감탈에 물들어 수풀에 숨겼던 것을 보았다. 그지? 이 수풀에 숨겼던 것. 또 보았다죠. 보았다. 보았다. 요 보았다는 어디냐면 여기 있던 보았다. 그지? 그러니까 이 시는 그 개인의 경험이 그죠? 강미정 시인 개인의 또는 페르소나 그거 페르소나의 경험이 응? 황미진 개인의 경험이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그지? 그게 그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말하듯 독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된다면 이는 시적 상상력의 승리이며 이 시적 상상력은 지금까지 있었던 근대 세계 즉 권력 집중으로 인한 전쟁과 폭력의 어? 세계를 대신할 새로운 8분대 시대를 위한 공동체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 그 시인들 여기서 어떤 거냐면 즉 이거 이제 시를 좀 흥미롭게 읽게 하려고 본 거예요. 즉 수풀에 속에 숨겼던 것.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동체가 미래 공동체가 어? 자신들의 경험의 핵심. 왜냐하면 감탄하는, 그지? 감탄하는 거는 원더죠. 경탄하는. 숲었던 것은 시 뭐예요? 박미정 페르소나의 초록그늘. 그늘과 행복하게 만난다면 박미정 시인의 음, 시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거꾸로 가서 봅시다. 이제 다시 가서 보면 초록그늘이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초록그늘이 뭐야?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뭐 그지? 받으면 그래서 손바닥을 펼쳐 받으면 이건 뭐예요? 손바닥을 펼쳐 받으면 가정법을 썼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펼쳐서 받으면 이거 한 개인이죠. 페르소나가 혼자가 펼쳐받으면 쭉 가정법 if죠. if를 써서 우선 제안하고 있다. 응? 진짜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초록그늘이에요. 믿으세요가 아니란 말이죠. 가정법을 써서 가정법을 써서 우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 일이 생겼죠. 그래서 저 아래서부터 앙상한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묘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제 강미정 시인이 이제 말하자면 가설을 제안했고
강민정 시인과 그의 페르소나가 어, 가설을 제안했고 이제 그 검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 아래에서부터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아 씩씩거리며 올라오는 겨울바람의 그라데이션도 어때요? 굉장히 유창하게 지나가죠.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이 담론의 전개가 유창하고, 그죠? 플루언트하고, 하고,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왜냐하면, 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새로운 담론의 이, 음, 잘 정비되어 있음을 보여준 시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좀 껄끄럽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문법적으로도 좀 약간 이상한 식의 보여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니죠. 저 아래서부터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아 씩씩거리며 올라오는 겨울바람의 그라데이션도. 이건 좀 그라데이션 이해가 되죠? 바람이 슉 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우 추워. 그지? 갑자기 슉 불어요. 점점 세지고. 어우 내려가야겠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연두였던 땅이 초록 촘촘한 초록으로 나아가는 그라데이션도. 두 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바람이 아니라 연두였던 땅이 촘촘한 초록으로 나아가는 그라데이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연두였던 땅이, 그러니까 봄이 되어 연두라는 단어요. 어? 나뭇잎이 정말로 연두색인 거, 이 연두색으로 파릇파릇하게 시작되다가, 어? 이거는 이제 진짜로 사는 그 자연에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연두색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연두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연두색이. 그다음에 그게 촘촘한 초록으로 나아가는. 언제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여름이 무성해지면서 뭐 여름 숲이 무성해지면서 어? 그러니까 겨울나무가 보여주던 응? 먼 풍경이 초록색으로 초록잎으로 촘촘히 가려지는 점진적인 변화. 어? 그죠? 그게 그라데이션이에요. 어?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제일 뭐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죠. 마음의 눈이 손바닥을 펼쳐서 받았다. 이 손바닥을 펼쳐서 받았다가 앞에도 있었어요. 앞에도 어디 있었냐면 보시면 여기 있어요. 손바닥을 펼쳐서 받으면. 그러니까 손바닥을 펼쳐서 받는 게 초록 그늘이었고 다시 손바닥을 펼쳐서 받는 게 요 그라데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초록 그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러니까 초록 그늘이 그지? 초록 그늘 하고 연두였던 땅이 촘촘한 초록으로 나아가는 그라데이션과 같은 말이에요. 초록 그늘이 한 색깔이 아니라고. 그지? 그러니까 초록 그늘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되게 멋있는 묘사인데요. 초록 그늘이 공간의 차이, 디프런스만 말하는,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적 지연의 차이. 응? 그러니까 시간적 지연의 차이, 이 차연. 그래서 이거 합쳐면 차연이에요. 디페랑스. 시간적 지연을 포함하는 데리다의 차연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앞에는 초록끈을 한 단어니까 이때는 꼭 공간의 차이만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거요. 연두였던 땅이 점점 초록으로 나아가는 그라데이션. 요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차연이죠. 시간적 변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지연을 포함하는 초록끈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차연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펼쳐받긴 같이 받았는데 다른 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를 통해 강미정 시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지는 단순한 자연 경험의 묘사를 넘어선다. 손바닥을 펼쳐받은 게 두 개인데 똑같은 거 일부러 이 짧은 시에서 이 짧은 시에서 이렇게도 많이 같은 단어나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건 정말로 뭔가 의도가 있다고 신의 의도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손바닥을 펼쳐받은 초록 그늘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눈을 감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을 감고, 그지? 여긴 눈을 감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이게 뭐야? 그러면 눈이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 세 개예요. 왜냐면 눈을 감고 하는 앞부분에 예, 눈, 시각적 경험의 묘사는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어, 눈을 뜨고라는 단어가 개념이 이 묘사의 문구의 뒤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는 첫째, 눈을 뜨고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경험 중에 육체, 물질, 그지? 의 차원에서의 경험이고 이는 뭐예요? 산문적인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본 대상의 설명은 뭐예요? 육체적 경험에 육체적으로 시각으로 본 경험의 진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시작할 때 눈을 감고 뭘 느꼈냐면 얼굴 위로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그랬단 말이죠. 라고 말할 때 아까 내가 영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다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내가 슬쩍 뺐는데 이거는 이는 윌리엄 워즈워드예요. 워즈워드의 어, I wonder lonely as a cloud. lonely as a cloud. 수선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선화. 나는 나는 구름처럼 외롭게 떠돌았다네. 옛날엔 수선화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구름처럼 외롭게 떠돌아 다녔다네. 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수선화라는 시 이게 뭐냐면 근대 시의 창작법의 모델 선구.
선두주자이면서 모델이었던 이 시에서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내면의 눈이라는 단어예요. 내면의 눈. 이너아이의 탄생인데 이게 왜 이너아이가 탄생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눈에 의한 경험, 그러니까 수선화, 무수히 많은 수만 송이의 수선화를 본 경험. 이 바로 이 시 때문에 그런데 이 시, 바로 이 시 때문에 한국에서 어? 수만 꽃을 장미 등 온갖 꽃을 수만 송이 심어놓고 가서 보는 경험을 핵심 관광의 뭐라 그럴까 그 모델로 어, 여기고 일단 바로 이 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수만 송이 꽃을 보려고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 수만 송이를 본 경험 이 시에 3년까지 2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시는 내가 지금 다시 인용하진 않을게요. 이 시 찾아보세요. 쉬워. 사연에서 어? 그 경험이 응? 혼자서 소파에 혼자서 있을 때 내면의 눈에 이너 아이죠. 네? 번쩍이면서 시로 창작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이죠. 응?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대시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강미정 시인이 근대시 서정시의 창작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법칙을 그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그 전통, 그지? 낭만주의 전통, 근대시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나냐면 마음의 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워즈워드의 내면의 눈과 틀림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내면의 눈은 근대인의 그지?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의 눈으로 본 경험보다 근대인의 근대적인 자아가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아름다운 걸 봐도 뭐 아름다운 건 되게 많죠. 어떤 게 아름다워요? 내가 좋아야 되잖아. 그죠? 나. 이때 나는 나. 경험을 좋아하는 음, 나는 객관적인 육체적인 나가 아니다. 그런데 강민정 시인이 따로 정의한 다음의 눈은 뭐냐면 근대적인 자아의 경험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영혼의 영성의 말하고 있고 또 이게 그러니까 연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 어떻게 되냐면 요거부터 시작했죠? 뭐냐면 그 우리가 이 검증 작업, 그지?
새로운 가설의 검증 작업, 그죠? 요 검증 작업에 자기가 가설이, 그지? 강민정 씨의 가설의 검증 작업은 이게 강민정 시인의 시를 쓰는 이유의 검증 작업을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의 경험이 아니라 보다 영성의 경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났냐면 나는 돌려줄 것이 없는데 산은 점층적으로 열리고 점층적으로 닫혔다. 이걸 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라데이션이라는 단어는 요 말을 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선언문이에요. 이게 박미정 시인의 시세계의 선언문처럼 보인다. 들린다. 응?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라고 쓴 거는 음, 앞의 단어 그라데이션은 뭐라고 말했어요? 첨칭점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는 점층적으로 열리고 점층적으로 닫힌다 그랬으면 무슨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사는 자연은 응?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응? 자연스럽게 응? 변하지 모처럼 어, 근데 권력 응? 근대 담론처럼 어? 근대 담론처럼 근대 이념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담론의 이념들은 부자연스럽게 변한단 말이죠. 부자연스럽게 변하는 게 뭐예요? 선거를 통해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죠.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 정권이나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정말로 심각한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민정 시인의 이런 시의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돼. 뭔가 상상력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돌려줄이라는 단어예요. 돌려줄. 이게 이게 원래 붙여야지 문법이 맞거든. 이게 단어가 이거 붙여볼게요. 밑에가 안 줄어들죠 이렇게. 밑에가 없어지죠 줄이.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예요. 돌려줄. 그건 이유가 있어요. 나하고 나와 산의 관계. 산은 나에게 초록 그늘 등 아주 많은 것을 제공했는데 나는 돌려줄. 즉 줄게. 저기 그걸 강조해서 돌려줄 이렇게 썼어요. 그지? 그러니까 돌려줄 하고 붙여주면 그냥 넘어가는데 줄을 일부러 띄어서 줄을 강조한 거죠.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산은 알아서 천천히 자연에 따라서 점층적으로 열리고 점층적으로 닫힌단 말이죠. 열리고 닫힌다는 건 인간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라데이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풀이 연두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뒤집어지고 뒤덮이고 그러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열리고 닫힌다는 이 선언문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점층법으로 감정이 오고, 점층법으로 계절이 왔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감정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인간 경험의 4단계에서 근대 감정은 감정과 정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감정은요. 현대식 감정은 물질과 이념 중심, 정신 중심의 근대 과학, 과학 우리 세계에서 어?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었어요? 이념 중심의 근대 과학에서 그죠? 물질은 그래도 좀 써야겠는데 물질보다 물질보다 3인데 물질 육체보다 더 어, 무시되고 간과되어 온 음,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이라 이게 감정을 다루는 게 뭐냐면 바로 인문학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근대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인문학이 지금까지 꼴대를 받아오 점점 더 그지? 꼴대를 점점점 더 받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의 근대 세계관의 무기력함이 아주 기후 재앙 등 가중 위기의 상황에서 잘 드러나면서 근대의 혁명적인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하는데 하는데 그로 인해 예, 육체 물질 그래서 요즘 몸 얘기 참 많이 해요. 육체의 측면을 먼저 강조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AI 등의 분야에서도 정과 정서의 이거 소프트 터치라고 그러거든요. 소프트 터치라고 소프트 터치 라는 용어 등으로 감정과 정서의 측면을 어,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세계관의 전환에 대한 대응하는 거예요, 시가. 이 말이 되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 나는 돌려줄 것이 없는데 사는 점층적으로 돌리고 점층으로 다쳤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무슨 배울 게 있냐면 점층적으로 감정이 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뭐가 오는 것처럼 계절이 오는 것처럼 어디서 어디까지 와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좁은 데서 넓은 거로. 그러니까 우선 작은 데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작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강미정 시인과 그 페르소나가 이 하나 한 편의 시에서 해서 작게 좁게 시작하지만 이게 크게 넓게 확대되어 갈 다른데 혁명 발전이라고 여겨진다. 나도 이런 거를 이런 사상을 존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혁명이라고 내가 왜 말했냐면 요 사람들이 그지? 사람들이 감탄에 물들어 숲을 속에 숨겼던 것을 그러니까 숲에 숨겼던 게 뭐죠? 초록그늘이죠. 초록그늘을 보았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라 그럴까? 열고 닫히는 게 바로 이 열고 닫히는 거의 힘이 바로 파워죠. 그러니까 열고 닫히는 힘, 그지? 그러니까 열고 닫히는 힘, 세상을 산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세상을 열고 닫으려면 힘, 파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치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무식한 권력, 권력 집중을 초래하는, 근데 이념이 아니라 산등 안에서 일궈낸 그런데 정치성 일 것이다. 이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한 얘기 같죠? 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가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뭐냐면 감탄, 원더를 통해 숨겨진 그 히든 그 어디서 자연에서 음, 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과업이 중요한데 최근 짐 빈 벤더스인가?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의 히로야마가 그지? 점심시간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응? 나무 한 그루의 사진을 찍고 관리하는데 그가 찍는 나무는 응? 질, 육체, 어? 정신, 이념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인의 응? 영성의 차원을 찍고 있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네 것이니 내가 돌아가자고 수풀을 열어 숨겼던 것을 보여주는 산. 이거가 이해가 되면 이 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내 것이니 내가 가져가라고. 뭐가 내 것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수풀을 열어 숨겼던 것을 보여주는 산.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보지 않았으면 이 말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 육체나 정신, 이념의 차원에서는 의 근대 담론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나 묘사일 텐데 이걸 음, 영성의 탈근대 담론의 차원으로 읽으면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응?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읽으려면요. 어? 이것이니 내가 돌아가자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내가 뭐가 있었냐고. 산에 트레킹을 가서 이나 등산을 갔을 때 산에서 가져올 것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산에서 받아온 것이에요. 인 것처럼 이 진술은 이 시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는 거죠. 뭘 받았냐 질문해야 된다고 담고 있어요. 그런데 트레킹이나 등산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은 뭔가 하다 온 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응?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갖고 왔다고. 나가서 스트레스는 버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버리고, 뭔가를 풍족하게, 응? 마음 좋게 받아온 것이 틀림없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프를 열어 숨겼던 거를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진술하려면 응? 영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럼으로써 워즈워드의 낭만주의 전통, 근대 서정시의 전통 단순만으로는 밝은대 시대를 열어가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중요한 거예요. 두 줄 남았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오롯이 내 것이어서 오롯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예요. 모자람,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이게 엄청난 모순이죠? 내 것도 아닌데가 앞에 있잖아요. 그치? 내 것도 아닌데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그 완전히 모순이단 말이죠. 그것도 거기다 더 강조했어요. 오롯이 내 것이어서, 오로지 내 것이어서 돌려받아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라는 말과 근대 시대의 물질적 번영 동안, 그지? 상실, 이 내용이 너무 커서 인류가 종말을 맞을 것 같은 위기감이 팽배하고 우울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뭔지 몰라도 사실인 것 같죠? 뭔가 엄청난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걷- 걸으려고 어, 신발을 신고 어, 날씨에 관계없이 나갑니다. 응? 뭔가 얻으려고요. 그러니까 즉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내 것인 것, 온전하게 내 것인 것, 오로지 내 것인 것. 어, 지금까지는 물질적으로는 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오롯이 온전히 오로지 내 것이 것을 어디선가 돌려받아야 이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여기서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이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냐면 여름 숲풀에서 보이지 않던 것, 겨울 숲풀에서 보이는 것 같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는 거는 겨울 숲풀에 보이는 건 뭐냐면 나뭇잎이 다지면 음? 그래서 겨울 숲풀이 되면 보이지 않던 등성이 산봉우리 등 산의 골격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뭐예요? 여름에 보이지 않더라도 똑같이 있었단 소리죠. 그 결국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시스템, 숨겨진 작동 체제를 강미정 시인은 하신 것이고 그걸 이 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 정확한 하나를 지금 이걸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거지 그게. 그것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우선 일단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산에서 내가 돌려받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요. 돌려주고 받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데리다의 선물의 경제가 생각났어요. 선물의 경제가 뭐냐면 그 기존, 그지? 기존 그 근대의 경제와 결정적으로 어, 다른데 뭐냐면 근대의 경제는 특히 선물의 경우 기브앤테이크죠. 선물 주고받는 게 테이크. 어, 이 경제 논리에 갇혀 있어서 선물을 받는 건 뭐예요? 부담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그지? 그런데 이 데리다의 선물의 경제는 데리다는 이런 근대의 경제가 그래서 경제 앞에다가 따옴표 쳐야 돼 이거 다른 경제예요. 이 경제가 즉 자본주의 경제죠. 자본주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음, 사람이 있음을 있어서 한대의 경제 따옴표를 쳐야 되고 이거는 음, 선물의 경제 말합니다. 이 산이 해주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즉 이 데리다의 경제를 박미정은 필리핀과 등산 경험에서 산과했던 거래의 경제로 표현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와 자식,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 등에서는 육체, 물질, 예, 정신,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 영성의 차원에서 감정, 행동의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이상적인 응? 경험은 뭐가 중요해요?
근대의 경제,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계산 불가한 단계, 주는 게 더 좋은 단계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변에 언제든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산처럼 옆에 나눠서 있었기 있었습니다. 응. 그죠? 사진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안 본 척한 거죠. 처음부터 쭉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산에서 받아온 것. 장미죠. 아래쪽에서부터 점점점 위쪽으로 한 나무에서 점점점 여러 나무로 번져 오는 바람 소리의 그라데이션 보았다. 살찐 짐승의 느린 꿈틀거림처럼 나무가 일제히 흔들렸다. 반환점의 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얼굴 위로 우수수 반짝임이 쏟아졌다. 손바닥을 펼쳐서 받으면 초록 그늘이었다. 저 아래에서부터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감아 씩씩거리며 올라오는 겨울바람의 그라데이션도 연두였던 땅이 촘촘한 초록으로 나아가는 그라데이션도 마음의 눈이 손바닥을 펼쳐서 받았다. 나는 돌려줄 것이 없는데 산은 점층적으로 열리고 점층적으로 닫혔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점층법으로 감정이 오고 점층법으로 계절이 왔다. 반환점의 긴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감탄에 물들어 숲을 속에 숨겼던 것을 보았다. 네 것이니 네가 도로 가져가라고 수풀을 열어 숨겼던 것을 보여주는 산. 내 것도 아닌데 오롯이 내 것이어서 오로지 내 것이어서 돌려 받아왔다. 그동안 산에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여름 수풀에서 보이지 않던 것과 가을 수풀에서 보이는 것은 같은 하나였다.